안녕하세요. 버블라 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에 36억 떨어진 압구정 현대, 충격에 휩싸인 시장, 그야말로 지금 강남 3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단기적 조정 양상이 아주 짧게 치고 가느냐 아니면 길게 이어질 것인가 라는 관망세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굉장히 길게 갈 수 있다. 단기적으로 그칠 사안이 아니란 얘기죠. 그만큼 지금 뭐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 서둘지 않으면 10억 차익 8억 세금으로 내야 될 그런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다급해진 그런 어떤 심리적 저지선의 붕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128억짜리가 92억으로 나왔습니다. 뭐 도찐 개찐이네요. 128억이나 92억이나 이건 뭐 거기서 거기지. 예? 근데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일단은 압구정 현대는 절대로 매물 가격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못 먹어도 곱니다. 계속해서 집값 펌프질 해가지고 100억이 결국 넘지 않았습니까? 128억. 아파트가 빌딩입니다. 빌딩. 꼬마 빌딩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꼬마 빌딩 한 40억, 50억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비싼데. 아파트 한 채가 128억이니까 뭐 말도 알죠. 근데 이게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게 36억 낮춘 가격에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집주인 입장에서는 인심 많이 썼다라는 어떤 제스처인 것 같지만 이건 인심 아닙니다. 128억까지 올라간 아파트 값은 정상적인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거품이 가득하게 끼어 있는 그야말로 허상에 가까운 공갈빵과 같은 가치를 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정상가로 내려와야죠. 그래야지만 좀 쭉쭉 빠져주는 어떤 느낌적 느낌이 확실히 손에 닿을 듯한 어떤 현실적 느낌을 줘야지만이 이게 이 정상적으로 회귀하는 어떤 집값의 느낌을 주는데, 이거 128억짜리가 92억에 나왔다는 건 그냥 뭐 그냥 쳐다볼 수밖에 없는 가격입니다. 자, 오늘 부동산이 또 이런 어떤 압구정 현대, 강남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동시에 가격 파이가 깨져나가는 어떤 상황을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죠. 부동산은 매매 가격 지수 역시도 계속 상승세였어요. 물론 상승폭이 둔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고드름이 아래로 달려야죠. 예. 하락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야 되는 건데, 그래도 이제 하락 그래프로 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상승폭이 계속 이렇게 깎여져야 됩니다. 키높이 구도를 계속해서 좀 낮춰야 된다. 결국 서울이 0.27에서 0.22, 수도권이 0.16에서 0.14, 전국 보합이고 지방은 약간 올라섰네요. 올라섰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자, 이렇게 서울이 0.27에서 0.2, 지난주에도 상승폭이 둔화가 됐습니다. 이번 주도 둔화가 됐고 다음 주가 더 기대가 되죠. 이제 0.2에서 이제 0.1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거의 이제 양전이 아니라 음전된다. 그러니까 아래로 고드름을 꼬리를 길게 늘어뜨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간에 상승폭이 2주째 둔화가 됐다는 얘기는 그 중심에 강남 3구가 있고, 지금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압구정 현대가 36억 정도 가격 단가를 낮춰서 매물을 내놓는 것, 그 팩트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갈 길은 멀다. 상승세가 여전히 뭐 53주째 계속되고 있는데 상승폭이 둔화가 됐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역으로 고드름이 달려서 음전되는 게 양전되는 게 아니라 음전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확실하게 이번에 내놓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 유예 안 하겠다라는 카드가 시장에 약발이 굉장히 먹혔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간에 상승폭이 둔화된 것이 결국 2주째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하강 압력, 하방 압력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선제 지표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더군다나 집값 자체가 굉장히 어마무시 올랐던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모두 다 상승폭 둔화입니다. 상승세가 꺾였다. 이렇게 강남 3구 집값이 어느 정도 꺾였다라는 이미지를 주게 되면 비강남권 역시도 영향을 받고요. 고스란히 뭐 볼링공 스페어 처리하듯이 하나를 딱 맞추면
그 넘어진 하나가 다른 서 있는 핀을 와르르 무너뜨리듯이 강남 중심에 있는 가격들이 이처럼 조정을 시작하게 되면 비강남권, 경기권, 수도권, 인천까지 확실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들불처럼 번져가는 어떤 상승세의 이 궤적도 있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식어가는 이 전가될 수 있는 가격 조정의 어떤 양상들이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다는 얘기죠.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더라도 확실히 서울이 지금 꺾여가고 있고요. 전북이 조금 올랐네요. 전북 쪽이. 울산도 조금 오르면 지방은 뭐 그닥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은 서울, 경기, 인천 쪽의 집값 자체가 상방 압력이든 하방 압력이든 견인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변화 조짐이 보이면 전체적인 어떤 가격 추이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 결국 이 미끼에 딱 걸린 물고기는 아무리 파닥파닥거려도 땡기는 릴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결국 딸려오게 돼 있습니다. 집값 역시도 똑같은 위치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매매 가격 변동률 서울은 0.2, 0.27에서 0.22로 떨어졌고요. 경기권도 0.13, 인천 0.03. 보합 내지는 뭐 하락 추세를 고스란히 보이고 있고, 자, 전세 가격 지수도 하락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하락 국면이 아니라 상승세가 이제 둔화가 됐다. 앞으로 이제 하락 국면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건데, 서울, 그리고 수도권은 좀 확실히 또 떨어지는 추세, 전국 보합이고요. 지방은 또 살짝 올라선. 그러니까 전체 평균을 내자면 전세 가격 지수는 지금 뭐 계속해서 상승 쪽으로 가고 있지만 그 상승폭이 한 계단, 두 계단 내려오고 있는 그런 추세라는 것을 고스란히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 전세 가격 변동률 0.11, 경기 0.10, 인천 0.07. 지난주보다는 조금 약부합세로 지금 접어들었다는 걸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서울이 막대 그래프가 내려왔죠. 세종이 조금 올라갔네요. 전북 역시 올라갔습니다. 전북 집값이 조금 심상치 않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간에 집값은 이 윈윈 하는 면도 있지만 서로 이 하방 압력을 주고받는 어떤 특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심지가 하락하게 되면 결국은 만유 인력의 가격의 법칙에 의해서 떨어지는 폭이 큰 중심지에 따라서 또 지방 역시도 같이 딸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전망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 그래프로 보시면 0.50에서 정점을 찍었었죠. 근데 이게 쭉 하고 그냥 스키 슬로프 내려오듯이 집값이 떨어졌다가 보합세 보였다가 살짝 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요 길이가 그다지 길지 않았어요. 근데 보합이 굉장히 길었죠. 상대적으로 살짝 올라간 상승 추이는 비교적 짧았다. 이에 비해서 이제 2월부터 상반기까지의 집값 하락 추이는 굉장히 길어질 것이다.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매물 출회 현상은 5월 9일까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 종료, 그리고 비거주 1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등 해가지고 지금 세금 문제, 세제 개편 문제와 그리고 보유세와 맞물려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물 출회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더불어서 가격 추이도 확실하게 이렇게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 하방 압력을 받아서 가격은 뭐 버틸 힘이 없지 않습니까? 시장의 어떤 흐름, 특별히 부동산은 굉장히 주식시장처럼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오른다 기대 심리에 입각한 호가세가 높여놓은 아파트 가격은 이제 실질적인 이 규제가 들어오게 되고 세제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고 보유세 카드까지 나오게 되면 이제 그 기대 심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대 심리라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찌 보면 실익 부분에서는 굉장히 공갈빵과 같은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빵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운데가 비어 있기 때문에 뭔가 지지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콘크리트적인 어떤 자산 가치에 이 버틸 힘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뭐 베일이 벗겨지고 집값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면 그냥 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오늘 한국은행이 주택가격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젊은 세대, 특별히 대한민국이 지금 노년화되고 노령화되면서 지금 청년들이 일단은
주거 안정에 대한 어떤 비관적 전망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결혼할 생각 안 합니다. 결혼 안 하니까 당연히 뭐 자녀를 낳을 생각조차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출생률은 급감하게 되고 국가 경쟁력, 생산력 부분은 굉장히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기술력은 뭐 세계 두 번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엄청난, 우리는 뭐 대한민국 수출주도 강국이니까 AI 기술, 자동차, 전기차, 방산, 조선 등등 해가지고 지금 뭐 주식시장에서 주름 잡는 모든 분야들이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인프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인구 감소에 의해서 사라지게 된다면 이거 굉장한 생산적 가치의 저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택 가격을 바로잡게 되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첫 번째, 인구 문제 해결되죠. 지금 급격한 감소 다시 축혀 올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주택 부분에 있어서 청년층을 배려한 가격을 계속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면 주택 가격 안정화되죠. 세 번째, 결혼 문제. 비혼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젊은 층 결혼 정년기에 이르러도 결혼할 생각 안 하고 1인 가구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이 사회 구조적 문제와 합쳐서 주거 문제 플러스 경제 문제까지도 곧바로 이어지거든요. 많은 또 뭐 상승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니 인구 준다고 뭐 집값 떨어지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구 인프라가 없으면 아무리 주택을 찍어내도 그걸 사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함수 관계가 분명히 뚜렷한데 그걸 왜 이렇게 거부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 그죠? 아무튼 간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 주택 가격 상승은 전체적인 한국의 고질적인 어떤 주거 안정성 문제를 해치고 특별히 젊은 층을 소비 계층에서 소외시켜버리는 상당한 어떤 이 내수 시장의 악화, 내수 기반 악화에 더해서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서 이건 이제 인구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구조적 문제의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도 지금 뭐 다주택자들 향해서 뭐 불로소득 투기로 인한 뭐 10억, 20억, 30억, 뭐 거의 뭐 100억까지도 얻는 그런 어떤 부동산 수익에 비해서 지금 결혼 출산까지도 포기해야 돼. 뭐 때문에? 높은 주거 비용 때문에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이 안 보입니까? 이게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오늘 한국은행이 밝힌 만큼 심각하다, 한국에서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3040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이 부담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뭐 무리해가지고 허들이 높은데도 그냥 이걸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배치게 했죠. 배로 밀고 갔어, 이거를. 이 허들 자체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내상이 큽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리 상단 7% 지금 위협하고 있어요. 주담대 금리가. 큰일 났어, 지금. 집을 서둘러서 사신 분들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지금 매주 이 지금 상단 금리가 6.83입니다, 벌써. 지난주 6.6에서 6.7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7% 터치하죠. 결국 지금 은행은 주담대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게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 파이가 확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정도로 해줬는데 요즘은 이 정도밖에 못해요. 그러면 이 줄어든 수익률,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해줘야지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은행은? 그러니까 수익률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한다? 금리를 높이는 겁니다. 무슨 금리? 주담대 금리. 계속 펌프질 할 겁니다. 은행은 자선단체가 아니라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 되는 일만 할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 대출 규제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 무주택자는 일시적으로 전세를 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는 전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당근 체계를 할 수 있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전세 보증금을 무주택자가 활용해서 갭 투자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거래 절벽 부분에 있어서 수요로 작용할 수 있는 또 플러스 요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뭐 굉장히 큰 뉴스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뭐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서울 25개구, 경기도 12개 지역이 지금 토제로 묶여 있는데 토제로 기본 묶여 있으면 실거주 의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다? 전세 보증금을 활용을 못해요. 근데 무주택자에게 예외를 허용하겠다라고 전세법을 바꿨습니다. 자, 이런 상황, 이제 무주택자가 뭐 지금까지 뭐 무턱대고 기다린 것도 아니고
뭔가 시기와 또 때를 조율해서 기다렸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오는 거죠. 반대적으로 지금 영끌하신 분들은 이게 토제로 딱 묶여버려가지고 자금을 땡겨오기가 너무 힘들어. 왜? 실거주 의무 때문에. 그래서 현금 박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자기 수준보다 높게 자금을 끌어오다 보니까 이제 이전하기도 힘듭니다. 숨지기도 힘듭니다. 자, 한국 부동산 시장의 선제 지표로 작용하는 미국 보십시오. 연체율 8년입니다. 가계대출. 8년 만에 최고를 찍었어요. 18조 8천억 달러. 어마무시하죠. 연체율은 작년 말 기준으로 4.8%, 0.3%포인트 상승했고요. 여기도 대출을 어마무시 많이 받아요. 주택을 사기 위해서. 미국도. 신용카드, 자동차 대출, 연체율 계속 높아지고 있고. 미국 지금 부동산 안 좋습니다. 전년 대비 1% 증가에 그쳤고, 미국 주택 투자 시장이 굉장한 부진을 지금 면치 못하고 있어서 계속적인 어떤 부동산 하락세를 지금 모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당연히 한국이 영향받죠. 아파트 거래량 지금 보십시오. 522건에 그치고 있죠. 1000건도 안 됩니다. 지금 2월달 또 28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마 역대 최저가 되지 않을까 기록을 찍을 가능성이 높겠고, 지금 2월 10일 서울 아파트 매물 현황 오전에도 소개해드렸는데 59,000, 6만, 6만 1,000, 6만.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하루 단위로 1000단위가 넘버링이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급격하게 본물처럼 매물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거래 금액은 지금 서울이 9억 9천으로 오늘까지 딱 집계가 됐죠. 보통 한 14억 8천 정도, 15억으로 따지자면 한 5억 정도 이제 갭이 뜨게 된 겁니다. 차이가 나는 거죠. 그만큼 지금 흘러가는 유동성의 이 원리,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거래 금액이 더 늘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파트 시장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다. 이 부동산은 이제 땅도 포함되고 또 빌딩도 포함되고 오피스텔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하자. 결국 아파트만 따지면 늘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거래량이 줄기 때문에 거래가는 급격하게 빠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이제 유동성이 축소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반면에 지금 금융시장 보세요. 지금 SK하고 삼성전자는 난리가 났습니다. 왜? HBM4 출격 때문에.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2025년에 추월당했지 않습니까? 쪽도 못 썼습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완전히 툭 튀어나와가지고 업계 최고 성능의 HBM4 양산 추락 본격 선언을 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HBM4 하이닉스보다 더 한 달 앞서게 됐어요. 이게 진짜 삼성 아닌가 해서 엔비디아 뚫은 신무기 왕자탈환 시동 걸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오늘 요런 이 분위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6.4, 7% 가까이 올랐고, 하이닉스는 조금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오르긴 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90만 원 하는데 삼성전자는 좀 저평가가 많이 됐죠. 17만 원밖에 안 합니다. 삼성전자는 한 50만 원 정도는 돼야죠. 이 정도의 어떤 저력들이 있다면, 지금 하이닉스는 90만 원인데 충분히 오를 여력이 있다. 그래서 누가 HBM4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엔비디아 공급 이 양산 라인, 삼성이냐 SK냐 이렇게 해서 삼성이 더 이제 승기를 잡아가지고 한 달 전 3월부터 본격 출하 예정이고, SK는 한 달 좀 뒤늦게 출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타임라인이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 불안하게 바라보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은데, 꼽사리 끼는 또 미국의 마이크로 엔비디아 공급에서 탈락한 거 아니냐 말이 많았는데, 그런 일 없다고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 거의 11% 지금 엄청나게 올랐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금융시장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 자본시장에서 그 유동성의 흐름을 좌우하는 거는 결국 성과 아니겠습니까? 성과. 부동산 시장 성과가 뭡니까? 거래량 아닙니까? 당연히 거래량 줄어버리니까 거래가 줄는 거고, 금융시장에서 반도체 시장은 뭔가 일감을 늘릴수록 수익률, 영업이익은 천정부지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딱 이제 대비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 32% 정도 지금 급감하고 있는 건데, 지금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인지 딱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거래량은 쪼그라들고 거래가는 상당 부분 증발해 버리면 지금 32% 급감인데 이거 더 줄어버릴 가능성 많다. 왜? 5월 9일까지 이 양도세 중과
이제 종료를 맞이해서 다주택자들이 투매 현상, 가격을 던지면서 매물을 추리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이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면 내가 죽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세금 시기는 째깍째깍 5월 9일까지 가고 있는데 거래량 상당히 거래 절벽 32%는 더 배로 늘어날 가능성 높고 끝까지 이 수요자들은 버틸 겁니다. 가격을 확실하게 내릴 그 시점까지. 그래서 잘 지켜보시고요. 특별히 이제 서울과 경기도 인천에 이런 현상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서 앞으로 2월달, 3월달은 아파트 시장에 굉장한 어떤 분수령을 이룰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미국의 충격적인 소식들, 특별히 이제 주택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속에 있죠. 그리고 미국이 지금 이 관세 때문에 유동성이 더 풍부해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미국이 투자하는 타임라인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또 이제 트럼프의 관세, 이게 정당하냐 부당하냐의 어떤 대법원의 어떤 판단 기준에 따라서 국가별로 또 리액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 미국의 유동성 자체가 좀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이 반대적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또 코스피 코스닥 시장, 오히려 또 이 디커플링 되는 미국 주식 시장과 다르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도하는 한국 금융시장은 더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적으로 아파트 시장은 상당히 지금의 규제를 통해서 엄청난 가격 조정기를 겪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골든타임 잡아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빠브라 복두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